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아이가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예비사돈과 예비형부의 정체가 밝혀지고 쓰니님의 시어머니가 하신 발언에 그들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남편하고는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요. 맞벌이 하면서 친정엄마랑 친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사이도 돈독한데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좋은 이모인 우리 언니가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예비형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지만 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 전에 마치 통과 의례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겪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관련되어 있었던 일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 털어놓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아들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이죠. 사실 저희 아이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죠.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저희 친자식이었습니다.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남편의 불임이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일찍 시작하고 대학교 졸업한 직후 각자 취직하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 다 알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저를 친딸처럼 지금까지도 정말 예뻐해 주세요. 잔소리나 시월드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권유하셨습니다. 요즘은 다 한다더라. 자녀 계획 세우기도 좋고. 뭐 너희야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께서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나란히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ml당 최소 6천만 개 정도의 정자가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100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죠. 의사 선생님이야 죄가 없다지만 저희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결과에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많이 울었어요. 남자 자존심이고 뭐고 남편은 선생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 곧 결혼해요. 이 사람하고요. 결혼해서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했는데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꿈꿔왔던 만큼 저희 둘 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결혼 준비도 내려놓고 둘 다 만나면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부모님들께도 사실을 말하고 말았죠. 양가 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으셨고 특히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죄인처럼 사과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한동안 슬퍼했지만 점점 마음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니까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애초에 결혼하려고 했던 건 오빠 때문이니까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힘들었던 결혼 전 시간을 겪고 부부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는 너 여자가 애기 못 가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네 탓도 아니고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면 더 힘들어. 괜찮겠어?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엄마에게 잘 살 거라고 다짐하며 안심시켰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불임 클리닉이나 무정자증 치료 등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둘 다 일하는 사람이고 꼬박꼬박 치료받으러 병원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후부터 입양 이야기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빨리 낳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서 별로 망설일 건 없었고, 사실 저는 남편 몰래 결혼 전부터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입양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었고, 어떤 아이든 우리 부부와 인연이 맺어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다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은 입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 다 너희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겪는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응원이 정말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기간 고대하고 알아보고 준비한 끝에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들이고요. 결혼한 지 1년하고도 8개월이 되어 갈 때 데려왔고, 데려왔을 때 아들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부모가 떠난 아이가 아니라서 입양기관으로 오게 된 사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출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출산 후에 양육권을 가져와서는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단칸방에서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지병에 합병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네요. 아이는 아빠 가정으로 갔지만 그쪽 시부모님들이 우리나 우리 아들이나 애 건사할 형편이 안 된다고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기관 관계자분들도 그 아빠 쪽 식구들을 모두 무척 욕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돼 먹은 애비가 또 없다. 이 애는 니들 새끼 되고 우리 손자 될 운명이었던 거야. 배를 다른 배 빌려 나왔을 뿐이지 우리 손자, 우리 땡땡이 앞으로 할미가 많이 예뻐해 줄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남편도 아들의 친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화가 나서 한동안 아기 잠들면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그렇게 버려? 하곤 했었어요. 아이 엄마랑 아빠 이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봤을 땐 아빠 측에 있어. 그러니까 애 엄마가 형편 안 좋은데도 부득불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고 했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과 웃음으로 아들을 데려왔고 200일 잔치부터 치러주면서 사랑을 주었어요. 남편이 가장 행복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남편은 우리 땡땡이 만나려고 내가 그런 슬픔을 겪었나 봐. 하며 아들에게 푹 빠졌습니다. 첫 조카를 본 저희 언니도 그때부터 조카를 향한 무한 사랑을 퍼부었어요. 언니는 저와 2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 미혼으로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월급의 절반을 저희 아이 옷 사주는 데 썼을 거예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휴직하고 아이 키우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육아휴직이 10년이 아닌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어요.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밝게 잘 자랐고 어디 아픈 데도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저희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육아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서 저는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단 것도 모르고 살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는 8개월 정도 되어 간다고 했어요. 1년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다고 해서 더 놀랐지만 언니 말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실히 들었고 제가 아이가 생기고 친정엄마가 언니에게 결혼 압박을 은근히 더 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려 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에서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가기로 했고 아이는 시부모님께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본 예비 형부는 번듯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니는 기업도 꽤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언니한테도 잘 대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연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어요. 언니의 예비 시어머님이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럼 애를 입양한 거예요? 애를 못 가져서? 네,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고 저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저희 아이예요. 아니 무슨 병력 있는지도 모르는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데려다 키워?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도 다들 사돈 어르신을 말렸어요. 언니 얼굴도 점점 빨개지고요.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돈 좀 쓰더라도 불임 치료를 받던가 해서 임신해서 낳고 그 애는 다시 돌려놔요. 내가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말 들었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남편이 일이라도 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참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저와 남편에게 최악의 자리로 남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둘이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자. 입양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가 봐. 우리 자식이고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사랑해주고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더 사랑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영향을 받아서 저는 몸살에 걸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제게 전화해서 언니가 너무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언니가 꼭 사과 받아줄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라며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모 며느리 되어봤자 언니 인생도 종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언니의 결혼이니까 괜히 오지랖 떨기는 싫어서 참았어요. 언니하고까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몸살 걸린 저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시려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단순한 몸살이 아닌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계속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물음에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상견례 날 들었던 그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뻔뻔한 옆엔 내가 다 있어? 세상에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손자를 그딴 식으로 싸잡아 욕해? 병력은 무슨 병력? 지 주둥이가 병력이 화려한 것 같구만. 어머님이 펄펄 뛰시면서 화를 내주셔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저게 사돈처녀 청첩장이지? 어디 그 뻔뻔한 여자 이름 좀 보자.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한참 청첩장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이 익지? 사돈 어르신 성함이요? 응. 사돈이라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사돈처녀 신랑 될 사람 이름도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머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시다가 이내 다시 언니 시모를 욕하시면서 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께 신세지고 아이를 맡겼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언니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과는 못 받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괜히 언니하고도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미안했죠. 언니 잘못도 아닌데. 그날도 아이를 돌보다가 놀이터 가서 잠깐 놀아주고 집에 돌아와 오후 간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쾅쾅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다급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처음 뵙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큰일 났다. 사돈처녀 결혼을 막아야 해. 에?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과 같이 오신 그분은 어머님의 여고 동창으로 어머님과는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친구분이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머님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바로 언니의 청첩장이었죠. 이놈, 이 자식, 사람 못 될 놈이야.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갑자기 저희 아들을 보시더니 달려오셔서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손자인데.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라니요? 우시는 어르신을 두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친구 딸이 2년 전쯤에 죽었어. 불쌍한 아이였지.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었는데 고집 부리고 결혼하고 나서 집이랑 연락을 아예 끊었었거든. 그런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야. 그것도 시댁이 아니라 경찰에서.
가보니까 이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만 남기고 죽었더라고. 네? 이혼이요? 그래, 남자놈이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술집 여자랑. 그래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린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저 친구 딸이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더라.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는지 지 부모한테도 못 돌아오고 혼자 애 낳고 혼자 몸조리하고 애 돌본 거야. 돈 벌어야 해서 집에서 부업일까지 했다더라.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결국 합병증으로 죽었어. 집주인이 아기가 하도 우니까 가봤는데 그렇게 된 걸 보게 됐대. 경찰에서 조사하고 겨우 찾아서 저 친구네 집으로 연락했었고. 그럼 아이는 저 친구 집이랑 그 남자놈 집에 연락했는데 남자놈이 먼저 도착해서 아이를 데려갔었어. 장례 치르고 정신 수습하고 아이 찾으러 가보니까 이미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하고. 저 친구 그때 혼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어머님,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맞아. 맞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넋을 놓았고 어머님도 어머님 친구분도 같이 우셨어요. 저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죠. 내가 그 이름 기억나. 저 친구랑 친구 남편은 결혼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딸내미가 청첩장을 보냈었거든. 그 친구 집에서 봤었어. 나도 한 장 받았었는데 나도 그 친구 딸을 오래 봤어서 나라도 갈까 말까 엄청 들여다봤었지. 그래서 이름이 낯이 익었던 것 같아. 저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내가 그 옆편네 욕 좀 같이 하려고 보여줬더니 알아보더라.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사돈처녀에게 알리고 이 결혼 막아. 그딴 놈한테 가면 큰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번뜩 차렸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언니를 구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으니까요. 언니에게 전화해서 예비 형부랑 같이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언니는 상견례 일 때문인지 순순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예비 형부가 우리 집으로 도착했지만 그 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의 친구분도 계셨죠? 나 땡땡이 엄마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예비 형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분노로 몸까지 떠시는 어머님 친구분을 두시고 어머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시고 차분하게 그러나 준비된 서류들과 옛날 청첩장 등 증거들을 내보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오빠 날 속인 거야? 결혼했었다고 안 했잖아. 언니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예비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여요? 댁 엄마랑 댁이 못 키운다고 입양 보내서 우리 아들 된 우리 아기요.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우리 아들로 잘 키울 거고 댁은 언젠가는 천벌받을 거예요. 언니는 어머님 친구분이 간직하고 계시던 죽은 따님의 옛 청첩장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비 형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예비 형부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친정 부모님, 특히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셨죠. 그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남의 집 손자를 욕해? 당장 결혼 깨라. 위약금이고 뭐고 다 그놈한테 물려. 너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가장 힘든 건 언니였겠죠. 괜히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새에 6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겨우 먹었대요. 언니는 기운을 차린 후 제일 먼저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너랑 사돈 어르신이 언니 구했어. 땡땡이는 영원히 내 조카고 영원히 네 아들이야. 우리 땡땡이 모욕하는 그딴 집이랑 진작에 결혼 안 깬 내가 미친 거지. 언니, 미안해.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언니와 끌어안고 한바탕 울었어요. 웨딩홀, 웨딩드레스, 집이랑 가구 등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야 할 게 상당히 많았지만 죄다 예비 형부의 몫이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또 그거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왜 자기 아들이 다 위약금을 무냐고요? 근데 언니도 만만치 않게 맞섰어요.
사기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 모욕한 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고 저 인간 과거랑 저 인간이 우리 조카를 어떻게 버렸는지 다 까발려서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는 내내 뒤통수 조심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는 법적으로 저희 부부의 아이이고 그쪽 집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였기에 아이 문제로는 별로 복잡하게 일이 꼬일 건 없었어요. 그 인간도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보여줄 거예요. 다만 어머님의 친구분께는 가끔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따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덕분에 저희는 어머님 친구분께 아직까지 김치를 얻어먹고 있네요. 언니는 그 후로 남자를 못 믿겠다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2년 정도 후에 정말 건실한 남자를 만나서 1년간 연애한 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에서는 우리 아들이 화동을 맡을 예정이고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맺어졌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집안을 구했네요. 사랑스러운 것만 아니라 복덩이이기도 한가 봅니다. 쓰니님 가족들, 시댁 가족들, 다들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